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화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윤혜고요. 저희가 오늘 특별판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국감이 한창인데 많은 분들이 명태균 이슈 때문에 이 국감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와 함께 이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국감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말 맹활약을 하셨죠? 우리 TBS 송지연 지부장님. 네. 저의 이게 아니고. MBC 아닙니다.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YTN이 안 보이고 YTN 대신에 우리 신민희 차장님 오셨네요. 네, 지금 고한석 지부장님 그 가처분 YTN 사측에서 가처분 노조 상대로 낸 가처분 심리 재판에 들어가 계십니다. 아, 그래서 대신 네. 오셨군요. 아 대신은 아니고 저도 멤버여서. 아, 네. 더블로 오늘 활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KBS. 네,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본부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지금 방금 보고 있는데요. 네. 미련년에서 할 때보다 화면 때깔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조명이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도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편안해 제가 보이시고. 옷도 항상 칼라 입는다고 해가지고 라운드 케이크. 오,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다 했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작 전부터 5분, 10분 늘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요즘 방송의 맛을 드리고 계신 MBC. 지금 93분.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07명. 107분. 이런 아니, 거에- 왜 예고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지. 근데 더 재밌게 해야지. 아, 네. 이제 더 늘어나지. 여기서 확 줄어드는 건 이제 저희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오늘은 민원연이 아니고 네. KBS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KBS에 오게 되었죠? 지금 KBS가 차기 사장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서류 심사를 하는 날이라서 면접 대상자 3명으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는데 네. 지난해 11월에 박민 사장이 낙하산으로 들어온 이후에 KBS가 망가졌고 네.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KBS 입장에서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또 언론학사 분들께서 친히 이제 KBS를 찾아주셔서 저희 KBS의 투쟁에 힘을 보태주시겠다고 오셔가지고 네. 정말 저로서는 힘이 엄청납니다. 네. 그 세 KBS 분의 후보 사장부 중에 아세요? 모르니까 아. 궁금해가지고 그 세 분의 정말 후보 중에 가관이에요, 가관. 박민의 대항마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네 분의 후보. 네 분이요? 네, 지금 이제 지원자가 4명인데 지원자 4명. 보통 하면은 한 10명 이상 지원을 했는데 네. 딱 4명만 지원한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KBS의 현재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네. 더욱더 암울한 건 그 지원자 4명 모두가 하나같이 부적격자예요. 아, 그래요? 네, 뭐 박민 사장을 포함을 해서 지금 망가진 KBS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 한 그래요? 명은 박민보다 더 방송은 고사하고 언론 이력조차도 없는 사람이어서 건설사 부사장 출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대통령 중앙고 충암고 후배라는 막강한 백이 있잖아요. 네, 아, 백인지 아닌지 그럼 차라리, 나를 뭐 어느 낙하산이 튼튼하냐 낙하산 대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박민 사장이 연임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아. KBS 입장에서 그건 또 아닙니까? 아니, 4명 다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지? 공모를 새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 한 분이 또 조그만 파우치라고 했던 아. 박장범 앵커. 아, 네, 그분도. 그렇죠. 네, 그분도 사장을 이번에 지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사장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이사회가 뽑아요. 이사회가. 이사계 예. 다수결로? 예,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뽑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이렇게 이사회가 국민들의 의사라든지 국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낙하산만 보고 어느 낙하산이냐를 보고 뽑는 것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네, 이번에 이렇게 형편없는 무자격자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게요. 2018년부터 KBS 사장을 뽑을 때 시민평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반영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낙하산 박민이 올 때부터 시민평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없앴고요. 이번에 공모하는 데서도 아예 없애서 시민이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래서 KBS를 예. 저희는 시민평가 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해서 다시 공모해라. 이게 또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장이. 네, 국정이 바뀌더라도 KBS 새로운 사장이 오면 그 임기를 채워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네.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 임기를 채우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부 구성원을 버텨야 되는 거고 국민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또 망가진 KBS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정말 사장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다들 낙하산 다툼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예, 문제라고 저희들 뭐 제대로 된 후보가 한 분이라도 좀 들어갈 수 우리 박성현 본부장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출마했어야 되는데. 제가 했어야 되군요. 예. 네. 근데 이게 MBC 박문지 이사직 임명한 거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됐잖아요. 그 네. 이후에 KBS 기존 이사가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집행정지 해달라고. 네네네. 그거를 방통위가 그 재판부를 기피 신청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기존 이사 자기들이 임명한 그 이사들로 지금 사장 임명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국감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댓글에 미니지님 나오셨냐고. 그걸 노린 거예요? 우리 그런 큰 그림이 네, 아. 어떻게? 국감 처음이었어요. 네. 참고인으로 갔는데 몰랐어요. 그때 긴장해서.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어깨 결림과 두통이 되게 심한 거예요.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죠. 아침에도 정말 이거 간신히 왔습니다, 진짜. 머리 못 감았고요. 지금 모자만 네. 쓰고. 우리 TBS 송지현 본부장님의 활약상은 이따 영상으로 준비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그때 봐보도록 국감을 두 하겠습니다. 탕을 끼웠대요. 아, 국감을요? 가방이랑 행안이. 네. 가방에 행안. 행안이 있습니다. TBS가 서울시 문제도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탕을 떼었고요. 재밌는 게 이분 옆에 항상 짝꿍이 누구죠? YTN 고한석 아, 지부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제 국감이 YTN하고 또 TBS가 가방에서 같이 하셔서 네. 거기서도 나란히 앉아가지고 두 분이 영혼의 하셨습니다. 단짝. 네. 네. 참고인 자리에 앉으라고 딱 했는데 갑자기 고한석 지부장 아직 안 오셔서 지각하셨거든요. 근데 그 옆자리에 딱 이렇게 그래도 되게 써있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좀 정신적으로라도 좀 안도가 되고 의지가 되지 너무 않을까? 그렇죠. 의지가 됐는데 네. 옆에 일단 저한테 문자 카톡 같은 걸 보내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딱 와보니까 대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지각입니다. 대출을 부탁드린다고. 아, 그 대충. 와중에 예, 네. 재밌으시더라고요. 네. 숨기지 않는 개그 본능.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언론아싸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까 궁금한데 가방이 국감이 이 큼티 분들로 인해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22대 과방위 국감의 중간 점검을 해보고 그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과방위 국감에 대한 정리 좀 해주시죠, MBC. 저희는 네. 특히 저도 안 보는데 네. 일반 분들은 더 국감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 기억에 남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민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밝혀진 것들? 그건 차차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네. 하여튼 과방위 국감이 14일 날 오늘 16일이죠. 오늘 16일. 월요일 날 MBC, KBS, EBS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아, MBC, KBS. YTN이랑 TBS를 따로 어제 네. 국감을 했고요. 그래서 14일 국감은 그 다음 날 새벽 한 1시 1시 40분? 반? 2시 거의 다 돼서 끝났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과방위원들은 집에 갔다 나와서 아침 10시부터 또 YTN, TBS 국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좋습니다. 제가 정리할 정도로 다 깨고 있지 못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9가지 키워드를 돌아가면서 한 분씩 뽑아주시고 그 키워드에 맞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신민님이 국감의 특징을 말씀하신다고 써있는데 아니, 특징보다 과감히 내용이 했어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또 제가 중간중간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감히 주셨네요. 네. 자, KBS. 오늘 KBS 왔으니까 K님부터 먼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그냥 봤을 때 제일 눈에 딱 띄는 게 깐족. 깐족. 예. 오, 깐족. 누가 설명해 주실 거죠? 깐족은 누구일까요? 오씨. 오윤혜는 아니잖아요. 예. 그 오세훈 서울시장입니까? 네. 깐족 어땠습니까? 제가 사실 과방위에 있다가 한 3시 정도에 서울시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행안위가 열렸는데 TBS 문제는 솔직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곳으로 제가 갔습니다. 아. 근데 이미 분위기가 그때 굉장히 싸하더라고요. 어.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엄청 하고 있었고 네.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서 조금 굉장히 깐족거렸던
어떤 행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깐족거리냐. 어. 그런 상태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피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깐족거린다는 표현을 쓰냐라고 하면서 막 이런 상황이 오가던 그런 으스스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딱 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을 면전에 두고 면전에 우리 두고. 송지현 지부장님이 준비해 오셨던 네. 오랫동안 갈았던 칼을 일갈하시던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네.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요약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전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이 없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노력했다. 네. 이러면서 막 다 쳐놓은 거예요. 연막을요? 네, 연말을 네. 다 쳐놨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들어가죠. 그때서야 이제 네. 참고인 딱 왔잖아요. 그래서 네. 오세훈 TBS가 폐업된 거 당사자는 누구냐, 책임자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71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입니다. 네. 이렇게 딱 말을 했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정이 되게 안 좋았고요. 네. 근데 질의응답은 없었나? 오세훈 지른다? 서울시장. 우선 뭐 네, 있었겠죠. 이제 오세훈 지금 시장이 시작했죠. 자기가 뭐 이제 TBS와 상관이 없어졌지만 네. 뭐 TBS를 2년이 그리고 자기가 되게 많이 도왔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돕겠다. 정말 어떻게 이런 영혼 뻔뻔한 소리 없네. 진짜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누가 보면 많이 도움 줘야겠어요. 모르는 네.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결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모든 게 이렇게 갈 것이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자기였으니까 TBS를 이 정도 했지 이재명 대표였으면 어땠겠냐? 하면서 또 난리가 났죠. 맞습니다. 거기서 굳이 이재명 거기서 이재명이 왜 나와요? 왜 나오고 지금 이재명 대표랑 동급이 되고 싶은 그런 바람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러려면 이날 이렇게 패고시키면 안 되죠.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한 말도 기억 안 난다고 또 발뺌을 했는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2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그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그 서울시 의회에서 네. 조례 폐지하고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촉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이 김성애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연금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도 전에 125억 삭감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또 그것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3년에 김만배 녹취록 그 TBS에서 인용 보도했다고 TBS에 대해 감사하라고 지시하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네, 근데 이제 TBS는 방송이니까 방송사를 감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율권 침해를 하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지시한 것도 또 자기는 기억 안 난대요? 실무자가 한 거로 보고받았다. 잘 네. 모른다고 했다가. 아니 그런데 서울시장이 자기가 지시한 거를 모른다고 그렇게 그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로하면서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감사하라고 했던 기사가 엄청 많이 났어요. 네. 근데 정작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비겁하네. 네, 그랬더니 위원장 그래서 김성애 의원이 이거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위원장이 행안위 위원장이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지 말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대답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감사했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감사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깐족된다는 그런 이게 느낌으로 남의 일이냐 알려요. 어떻게 시장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그래서 감사했답니다. 제3자처럼 얘기하냐. 그 질문은 없었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 광고를 받아서 자생할 수 있으려면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허락을 안 해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아 그래요? 네. 저라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했죠. 그 이렇게 지원을 끊고 광고가 됐던 후원이 됐건 정관을 먼저 바꾸거나 이렇게 네. 했어야 정관. 된다고 네. 정관. 김성애 네.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네. 오히려 그건 행안부가 얘기한 거라고. 또 떠민 거예요? 떠넘기기를 또 했죠. 떠는 그리고 거였습니다. 마치 지금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탄핵 네. 심판 중인데. 근데 이제 재판관이 3명이 임기가 끝나서 원래는 7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명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곧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심리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헌재가 이걸 심리할 수 있다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고 TBS 문제가 이제 또 해결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국힘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방통위가 이제 이진숙이 돌아올지 근데
그것만 해서 몇 달이 더 걸릴 문제거든 앞으로. 네. 근데 마치 금방 또 해결될 것이냐 또 물타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 키워드를 이어서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억. 저도 최근에 언론에 도배된 24억 출연료 제가 막 일일 계산으로 막 이렇게 저도 계산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어준 씨 24억에 대한 출연료로 언론이 도배가 되었는데 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은 왜 김어준의 출연료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물어봤을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쾌했던 게 뭐냐면 네. 오자마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구 대표 전 대행을 네. 불러서 김어준의 출연료가 얼마나 되죠? 라고 했는데 네. 바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서로 짜고 치듯이? 네, 서로 짜고 친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이슈화되면서 기사가 쫙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TBS 패국에 대한 얘기보다는 TBS 패국을 그러니까 네. 이렇게 특정 인물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네. 국민 혈세를 여기에 줬다. 그래서 패국하는 거랑 연결시키는 그런 프레임으로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짰다. 이 질문 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요. 네. 정말 이렇게 수치가 명확하게 공개된 적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아예 처음 공개된 거고요. 네. 네. 사실 이게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궁금한 사람들은 와서 확인할 수 있다. 네. 대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근데 대행은 그냥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의도가 있는 거죠. 6년간 24억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이분들은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6년간 맞아요. 24억이고 당신의 월급은 1년에 12억이면 6년이면 6 곱해봐요. 그럼 78억이잖아요. 78억 맞아요? 12 곱하기 6? 78억 중에 국민들은 똑같은 세금이 뭐가 더 아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12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연봉이 1억 아니에요? 아, 네. 한 달에 월급이? 아니, 아, 일- 아, 1억, 1년에? 1억, 세비가, 네, 세비가 그럼 1억 2천이죠. 6억이 넘는 거잖아요. 6년이면은. 연 아니에요? 연 연에 아, 연. 예. 한 그러니까 한 달에 세비가 1,000 몇백만 원, 네.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 의원 뭐- 저거보다는 그러니까 6년간 24억을 해서 김어준 씨가 TBS에 벌어들인 게 얼마냐가 같이 비교가 돼야 당연하죠. 되잖아요. 이게 뭐 네. 자기들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정도의 그럼 TBS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거기서 떼갖고 김어준 씨한테 특혜를 줘서 돈을 몰아준 건지 그런 건 아닐 거 그 아니에요. 아까 뭐 얘기할 때 뭐 네. 혈세를 뭐 줬니 뭐니 했는데 혈세가 아닌 거잖아요. 혈세가 이거는. 아닌 게 24억을 만약에 썼다고 치면 네. 100억 이상을 벌었거든요. 김어준의 주수 공장을 통해서.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사실은 높아졌어요. 그렇죠. 매체력이 높아졌죠. TBS가 사실 그렇게 매체력이 높지 않았는데 사실 매체력을 높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갑으로 솔직히 따지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TBS가 이 돈을 시민 세금을 이런 사람한테 줬어. 이거를 거의 강조했고 그쵸, 그쵸. 행안위에 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24억 받았다는데 TBS 직원들은 얼마 받냐? 되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냐? 그런 좀 유치한 갈라치기. 질문을 저한테 갈라치기 갑자기. 갈라치기. 그래 뭐라고 하셨어요? 박탈감을 느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좀 느낄 말했죠. 법도 한데 24억 아니 전 느끼지 않습니다. 아, 연예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 거 네. 그러면 PD들이 맞아요. 느낍니까? 기자님 지금 무한도전의 유재석 씨의 출연료를 들으면 우리 이호찬 본부장님은 박탈감 느낍니까? 영업 비밀이라 제가 공개할게요. 아, 네, 안 궁금하고요. 네. 박탈감을 느끼는 게 영업 비밀이에요. 자, 우리 송지현 지부장님의 발언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정권이 공영방송을 시민의 재산을 없앨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의 명령이다. 국민 혈세로 편파방송을 했기 때문에 TBS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시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굉장히 오만하고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송사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시 전체 민주당 투표율이 더 높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논리라면 그러면 지금 이 미친 과정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욕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미친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미친 미친. 점점점. 미친 짓거리요. 근데 최대한 네, 정권. 근데 미친 순간 거기서 순간. 과정을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여기는 국감이야. 여기는 국회야. 네, 여기는 국회야. 이 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댓글로도 굉장히 송지현 지부장님 저분 누구냐 말 너무 잘한다 속 이렇게 시원하다. 네 이런 칭찬 글들이 많이 미친이 있었습니다. 맞다. 네. 그게 아까 30몇 만에 나왔던데 조회수가. 네, 굉장히 이슈가 되고 거의 있습니다. 언론사 조회수와 버금가는.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TBS 국감의 본질은 그거였어요. 권력이 방송사를 없앨 권한이 있는가?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출연료로 뒤덮이니까 저는 굉장히 화가 났고 네.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짚으려고 이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TBS 관련된 국감은 끝난 겁니까? 네. 이번 이제 국감은 종합국감 하나 더 종합국감에서 넣겠다. 또 할 수도 있죠. 이제 개별적으로 쭉 하고 나중에 다 모아서 한 번 하거든요. 그걸 종합국감. 그럼 이번 TBS 국감을 통해서 TBS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보았습니까? 네. 아, 왜냐하면 TBS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고 사실 정치인들이 언급해 준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시원시원하게 다들 물어봐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감을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사를 없애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리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TBS 그동안에 이른바 TBS 사태로 불렸던 TBS 탄압이 계속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등 일부 시사 프로그램의 네. 편파성, 편향성 20위로만 계속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TBS를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 그리고 행안부 거기에 이를 방치한 방통위까지 네. 탄압의 일환으로 이렇게 패국의 위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걸 알리게 됐고 네. 그 책임의 소재가 서울시와 방통위에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냥 오세훈 시장도 그게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든 뭐 앞으로라도 돕겠다는 식으로 그 자기가 마치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도운 양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TBS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럼 무슨 책임을 질 건지를 계속 좀 따져 묻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묻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최일국 아나운서, 네. 최일국 어제 아나운서님께서 기자회견에 오셨더라고요. 뉴스아이킥에 얼마 전에 출연하셨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다가 TBS의 일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가족이다. 근데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아빠를 응원하는 글들을 봤을 때 자기 너무 하면서 약간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BS 조직이 한 발짝 물러나면 뭐 편파적이야 이렇게 삿대질 할 수 있지만 조금만 한 걸음 들어가면은 절대 그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프레임 24억 뭐 정치적 편향성 이런 프레임들이 국감을 통해서 좀 거쳐졌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국회에서 서울시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95.2를 틀어달라고 기자님께 네. 부탁드렸는데 그때 마침 그날 아침에 네. 저희 구성원들 목소리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허리케인 라디오의 그 최일구 네. 앵커가 그 얘기를 마침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너무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TBS가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니까 힘내세요 막 이러면서 기사님이? 네, 해뜰 날 있을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막 진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갔던 기억이 서울시청에서 행안위가 열릴 때 아침 8시부터 TBS 구성원들이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냈어요. 네. TBS 탄압과 TBS 패국의 위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다 나오셔서 일일이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또 그 자리에 우리 MBC 네. 이호찬 본부장이 가셔서 박상현 또, 본부장님도 오셨어요. 네. 두 분이 또 그 힘이 되어주셨군요. 연대 응원의 또 말씀을 저희가 하는 전날 모습이 국감이 1시 40분인가 끝나서 이제 집에 가니까 한 3시 정도 됐거든요. 새벽이요? 네. 오. 나 아침에 한 6시 전에 일어나서 네. 기특하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잘했다, 저도 칭찬받으려고. 없거든요 그 자리에 국감 네. 준비하느라고. 너무 아니 감사드려요. 근데 국감도 진짜 두 분이 또 같은 날이셨어요. KBS하고 그죠 MBC. 같은 그래서 날. 또 두 분이 같이. 또 이렇게 윤창현 위원장도 더 일찍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위원장이구나. 똑같이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이렇게 언론화사를 통해서 연대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TBS에서 이제 키워드 하나 뽑아주시죠. 저는 이해충돌 꼽겠습니다. 아, 이해충돌. 자, KBS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이 정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법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건데 이 이해충돌 같은 경우도 지금 무리해서 언론 장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런 게임의 규칙을 안 지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이게 실제로 이해충돌 현행 어쨌든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대표적으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일단 뭐 있죠? 밝혀진 것이 네. 최초로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공정언론 국민연대 출신이고 그 추천을 받아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자기 출신 단체인 공언련이 민원을 넣은 선거방송 보도를 본인이 심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품 빼기 직무수술 관련성이 없다라고 평가했던 권익위마저도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그 상급기관이 이제 방심위에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을 통보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니까 최초로 씨는 정작 나는 못 받았다 그런 통보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마찬가지로 공정언론 국민연대 출신인 이제 홍세욱 씨는 이분이 홍세욱.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지난해에 정권에서 공영 언론을 공영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특히 이사진들에 대해서 김영란법 위반,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무수한 민원이라든지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그 민원 또 따지고 보면은 공원연과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넣었는데 네. 이걸 역시 공원연 출신이신 분이 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렸던 거였죠. 이제 결국은 그게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이 되었던 거였거든요. 이런 식의 있었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드러났던 것이 네. 현직 KBS 사장인 박민 사장이 27대 사장이 지원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민은 어쨌든 KBS 현직 사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현직 사장이 사장 공모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회 사무국장과 이사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사들의 특위라든지 사장 공모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 배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또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근데 현직 사장이 지원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 네.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그거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현직 사장이 만약에 연임이 되면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연임에서 탈락을 하면은 현직 사장이 열받으면은 뭐 인사권으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뭐 이런 식도 있고 특히 하나 재밌었던 것이 김현 의원이 이제 밝혀냈던 건데 김현 의원이 밝혀냈던 건데요. 박민 사장의 경영 계획서 원본 파일을 김현 의원이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했는데 그 경영 계획서 파일 정보를 보니까 9월 2일에 네. KBS라는 컴퓨터를 써서 작성을 한 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가 써준 거네요. 그렇죠. 일단 누가 써줬다라는 게 딱 오죠. 근데 그날이 더 웃긴 코로나로 거는 출근 안 한다. 9월 2일이 박민 사장이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회사에 안 왔어요. 그럼 누가 여기에 KBS에서 작성한 그래서 거예요? 이제 김현 의원이 추궁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또 실토를 했어요. 자기가 작성을 지시했다. 라는 걸 일단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강적인 건 자기가 지시를 했고 네. 그거를 누군가가 자기 지시를 받아서 작성을 했다라고 네. 했는데 더 웃긴 거는 그 자기는 한 명한테 지시를 했는데 네. 이 한 명이 그 내용을 취합을 했다는 거예요. 취합이요? 취합을 했다는 말 자체가 여러 명이 동원됐다는 거죠. 네. 파일이 보니까 뭐 줄간격이 다른 네.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호가 보면 다른 부분도 경영 있고 계획서가 보면은 우리가 대학생도 리포트를 쓰면은 문서의 통일성을 갖출 텐데 네. 줄간격이 다르고 목차 번호도 중구난방이고 기호도 제멋대로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쓴 거를 취합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어제 MBC에서 뉴스 보도됐어요. 된 제가 거죠. 봤던 기억이 그 부분 납니다. 한번 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죠. 예. 연임에 도전하는 박민 KBS 사장이 차기 사장 공모에 지원하며 제출한 경영 계획서입니다. 문서 파일의 정보 항목을 열어보니 작성일은 지난달 2일 오전 11시 반쯤, 작성자는 KBS로 돼 있습니다. 당시 KBS 내에서 작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날 박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 하셨죠? 그러면 경영계획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예, 그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며칠 못 나오는데 그게 9월인지 2일이면 아마 2일인 것 같은데. 예. 잘한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은 네. 공직자가 공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민 사장은 경영계획서를 실제로 보면은 일반 지원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회계와 관련된 정보, 뭐 임금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획득한 정보를 사장 지원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익에 사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사장 공모 자체가 굉장히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훼손된 거죠. 당연하죠. 이런 이해 충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몰랐는데 예전에 사장은 자기가 연임하려고 출마하면 사표 내고 맞아요. 그 잠깐 준비하고 다시 맞아요. 이런 식의 절차를 네. 거친 사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보면은 이해충돌 방지법 자체가 2022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KBS도 이제 적용이 됐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사실 KBS 사장이 연임을 한 사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연임을 한 분들 중에는 그렇게 직을 내려놓고 도전을 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KBS 그렇게 네. 그렇게 남을 시켜가지고 쓴 지원서도 매우 허술하거나 본인이 한 성과가 아닌 거를 자기의 성과처럼 지적을 해서 이번에 국감에서 심지어 광을 팔려면 본인이 한글로 광을 팔아라. 제대로 광을 팔아라. 라는 얘기까지 들을 라는 정도로 얘기를 이혜민 의원이 했죠. 네. 그렇게 본인이 하지 않은 건데 자기 성과로 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방송 KBS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사장이 이렇게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BC 키워드 뽑아주시죠. 우리 안 계신 고사만님, 고사만님. 고사만. 고사만님 고사만은 YTN 고사만 지부장님. 네, 고삼하는 누구입니까? 고3하는 바로 네. 고한석 YTN 지부장을 네. 김장겸 장겸 위원이 계속 잘못 불렀어요. 고삼한 지부장, 고삼한 지부장. 고사만. 그래서 찾다가 맨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네. 두 번째, 세 번째쯤에 이름은? 제 이름은 고한석입니다. 고한석입니다. 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김장겸이 고한석 씨. 정말 준비 열심히 안 해요 우리. 김장겸. 그 저 의원이. MBC 출신. 네. 열심히 MBC 했으면 적폐. 좋겠는데. 예. 이거 있습니까? 김장겸 의원과 고한석의 피 있어요. 말리는 설전 영상 궁금한데. 네. 네. 근데 진짜 준비되는 있어요? 말씀. 아니 그 영상이 이제 있어요. 네, 네.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름을 잘못 알아도 그렇게 이상하게 불러요? 혹시 말이죠. 문재인 정권 때 주진우나 김어준 이런 분들이 그 공영방송, 공영언론에 버젓이 팟캐스트 하다가 뉴스 진행자로 자리 잡았었는데 네. 혹시 언론 노조에서 그런 걸 비판한 적은 있습니까? 언론 노조는 산별 노조고 언론 노조 위원장이 있고요. 윤창현 위원장이 있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언론 노조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아니 않을 것 그걸 같습니다.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냐고. 김어준 씨가 그렇게 TBS에서 괴담 쏟아내고 주진우 씨가 KBS의 진행자로 버젓이 앉아서 있고 그 사실 우리가 그분들이 제대로 된 언론인 정통 언론인으로서 교육을 받은 분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노조나 이런 데에서 비판한 적이 있냐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비판한 적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성명서도 내고 피켓팅도 하고 뭐 그랬습니까?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유화됐다고 혹은 뭐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언론 노조가 어딘가를 비판할 때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공정방송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어떤 방송을 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언론 노조도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비판 안 했으면 공정 방송을 했다고 보면 되네요.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어떤 가짜 뉴스를 방송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수많은 거기에 대한 답을 괴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장겸 씨 정말 답답한 이유가 네. 모든 기준이 언론 노조를 어떻게 하면 조질까 이거에만 지금 생각이 있어요. 언론 노조? 네, 언론 아, 노조가 네.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지상파 방송 라디오 할 때 문제 삼으면 예전에 김어준 씨나 주진우 씨가
라디오 할 때 언론 노조가 비판했냐를 왜 YTN 고한석 지부장 물어보는 질문을 거예요? 하냐고. 아, 근데 네. 비판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편향적인 진행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언론 노조나 비판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 노조의 성명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몰라. 네. 그러니까 비판했다고 하니까 아 비판을 했나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김장겸 씨는 그렇게 언론노조 스토커예요. 언론노조만 계속 질문을 해요. 아 근데 YTN에 왜 언론 노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TN 도 언론노조, 지부가 YTN 언론노조 지부니까. 산하니까 질문은 할 수 있는데 네. YTN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네. 관련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김장겸 씨는 질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이호찬 부부장님한테도 그 맨날 계속 언론노조, 노영방송 언론노조. 언론노조가 장악했다. 그다음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할 때 언론노조가 네. 그 앞에서 항의한 거를 계속 불법 시위했다. 그러니까요. 불법성 알았냐. 그리고 이 방송에 지금 저희가 안내를 했지만 네. 고한석 지부장님한테 그때 왔었죠 이러면서 그 이진숙 청문회 아, 때 네네네. 네, 그때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다 그랬더니 그거 불법인 거 알았냐 그랬더니 고한석 지부장이 너무 똑떨어지게 얘기해요. 그 피켓팅 하는 거는 이제 불법성이 있는데 그때는 몰랐다. 피켓팅은 고한수 지부장 맨날 억울해하잖아요. 유창현 위원장이랑 저랑 맨날 소리 떠들었는데 지르는데. 자기가 똑같이 한다. 자기가 본인은 옆에 서 있었다 이러는데 의사 표현하는 거는 불법성 있는지 몰랐고 피켓팅 하는 게 불법성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이랬더니 이호창과 윤창현은 처음부터 불법 알았다고 시인했다 그날만. 그들은 솔직하기로 했지. 너 뭐냐? 그 전 시인 안 했어요. 그 윤창현 위원장이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것도 좀 얘기도 안 사실관계가 했는데. 다 네. 틀리거든요. 네. 근데 기자 그거를 생활을 계속 어떻게 하셨는지 참. 고한석 지부장을 공격하는 거야,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YTN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기승전결 언론노조 얘기만 하다가 사실은 끝났어요. 이분이 여기서 하려고 한 얘기는 뭐였냐면 결국 과거 최남수 YTN 사장한테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좀 막 한 게 거칠게 있었거든요. 하려고 거칠게 한 게 연락이 있는데 그 있었는데. 니주를 깔기 위해서 김어준을 갖다 쓴 거고요. 언론노조가 이렇게 불공정하지 않았냐. 그리고 결국 니들은 폭력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또 틉니다. 아,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거 계속 보시면 똑같은 네. 영상을 계속 반복하는 반복해서. 거예요. YTN 그 영상, KBS 옛날 영상, MBC 방문진에서 자기 들어갈 때 항의했던 뭐 이런 본인 영상들, 영상. 네. 그거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하게 틀면서 그 상황이란 게 앞뒤 맥락이 있는 거고 그때까지 낙하산을 언론노조 꽂은 상황이었거든요.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랬던 울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충돌이 벌어졌던 어떤 순간 하나만 계속 반복하면서 언론노조는 폭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를 그럼 정말- 언론 노조 네. 이외에 YTN 관련된 질의 불출석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YTN 국감에서 왜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이 불참석한 거죠? 누굴 불렀는데 누가 안 온 거죠? YTN의 지금 대주주가 유진그룹인데 네. 유진그룹 회장? 오너도 안 왔고? 왔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YTN 사장 김백 김백도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 둘 다 이유가 외국에서 외국 언론사 그 손님 초청하는 행사가 있어서 못 온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면 그 초청장 증빙해라라고 네. 했더니 초청을 뭐 협의하고 있다라는 공문인가 그거를 아, 네. 제출을 해서 이게 또 뭐냐 이랬고 네. YTN 간부들 아예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거의 안 거의 안 왔죠. 왔습니다. 핵심 간부 거의 누가 안 왔죠. 왔어요? 고한석 지부장이 왔어요. 고한석 지부장이 계속 불려나갔어요. 아. 왜냐하면 그 뭐지? 그 유진 ENT 네, 대표만 대표만 나오고 거의 안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거예요. YTN 국감인데 네. YTN 최고 책임자는 안 나온 거예요. 그 간부들도 맞아요. 뭐 본부장 이런 사람도 네, 안 나온 다 거 안 아니에요? 나왔어요. 그러면 김백 사장은 유진한테 조인트 까였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커버를 못해서 지금 노정면 의원의 완벽한 국감 준비의 활약상 어떤 게 있었죠? 그 노정면 의원이 네, YTN 또 출신이잖아요. 네. YTN에 완전히 집중해서 그 PPT를 준비했는데 네. 정말 딱 한눈에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국감 안 오는구나 증인들이. 아, 뭐가 인상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저희는 PPT를 예를 들어서 볼 수가 뭐 없으니. TBS YTN의 그런 최다 출제자 변경 그런 승인 승인 과정을 통해서 네. 민영화 시켰다는 걸 그냥 YTN 강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딱 선명하게 얘기를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정확한 핵심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그러니까 불법성은 자기는 네. 민영화라고 보지 않는다. 이거는 YTN 강탈 사건이다. 네. 그리고 기존에
한국마사회나 한전 KDN은 팔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팔 생각이 없었다는 그런 증빙들을 내세우면서 결국 정부가 비틀어서 팔게 한 거 아니냐. 네. 거의 작물을 YTN 작물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PPT에 쭉 하니까 네. 그거 갖고 이제 또 국힘이 막 난리치고 어떻게 작물이라고 작물이라 이야기하냐 뭐 하고 처음에는 아예 YTN 출신이 어떻게 YTN을 아, 국감하냐 맞다. 이러면서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면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전날 김장겸 의원이 MBC 출신이 MBC 국감했는데 그치. 안 맞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법꾸라지 욱한 김태규. 왜 찔리는 게 아니라 김태규는 지금 누구죠? 이진숙 탄핵 소추돼서 직무 정지됐잖아요. 대리인인가요, 그분이? 맞아요. 이분은? 아니 방통위원회 직무대행.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아, 둘이서 뽑아가지고 부위원장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직무 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뭐 욱했나요? 이날? 아 이게 이렇게 불법 승인하고 이런 과정들 이거 이제 법꾸라지들이 불법적으로 한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법꾸라지라는 네. 표현에 네. 욱해가지고 이 사람 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또 부위원장 하다가 왔죠. 네. 그래서 갑자기 법꾸라지라고 했던 거에 이제 자기 있을 때 아니잖아요. 자기 있을 때 아니죠. 자기 있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찔리지.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본인이 법꾸라지가 아니라고 하면 욱할 일이 없지 않냐라고 네.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어쨌든 좀 수그러들긴 했는데 이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 법꾸라지? 네, 그럼 법꾸라지. 앞으로 계속 법꾸라지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네.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이 뜻을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건 되게 쓰는 말이다. 왜 이게 그러냐. 막 아니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화낼 이유가 전혀 그러니까요. 없는데 네.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전날도 약간 욱했잖아요. 아니, 전- 근데 네. KBS, MBC 국감할 때는 굉장히 사람이 그 동안에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정상적이었어. 그래서 오, 또 네. 최근에 이제 뭐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된 게 이제 최근에 애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애사가 있었는데도 네. 어제는 저희 KBS, MBC 할 때는 심지어 증인도 아니었어요. 참고인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와주셔서 고맙다라고까지 얘기를 네. 했어요. 장인상이었죠. 네. 네. 근데 또 그날은 뭐 KBS, MBC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할 때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참 마음의 상처가 크시구나. 아. 그리고 생각을 그날도 했는데 방심이 얘기할 때 약간 욱하고 막 김우영 네. 의원이랑 막 그래도 설전을 벌이긴 그 했는데 정도는 이전보다는 네. 뭐 네. 했는데 또 YTN, TBS 할 때 보니까 또 나와요? 또 예전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카메레온 같은 분이네요. 하루 네. 만에 그렇게 달라지신 네. 놀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청문회 할 때도 팔짱 끼고 있거나 네. 뭐 또 막 웃거나 막 이래서 불량한 태도로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뭐 얘기를 하면 흐흐 맞아요. 막 이렇게 또 어제- 헛웃음을 또 어. 하고 어제도 물어보면 질문을 받을 때 쳐다보잖아요. 쳐다보지 않고 딴짓해요 이렇게. 그럼 저 눈을 제발 맞추면서 얘기하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네.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근데 어제 몇 시쯤이었지? 그 이제 YTN이나 TBS 청문회 하다가 오후에 국회에서 아니 그 국힘 의원들이 다 퇴장해 버렸어요. 네. 그게 뭐야 최민희 위원장이 한이 사건 한이 네. 아이돌 한이 저희가 뉴진스. 네, 뉴진스 한이야. 저희가 운이 없게도 과방이 YTN, TBS 한 날 네. 한이가 환노위에 그 직장 내 출석했었죠. 출석을 괴롭힘 했습니다. 네네네. 지금. 참고인으로 근데 국힘의 박정훈 의원이 이제 최민희 의원이 가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임위 도중에 당신이 왜 거길 가서 사진을 찍냐 부적절하다. 하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이 발끈해서 상임위 도중이라니 그러니까 상임위 맞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가서 사진 찍고 있으면 당연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상임위 도중에 간 게 아니다. 정회 중에 간 거다 하니까 그럼 또 그것도 문제 아니냐 하니까 이제 이걸 아니 상임위 때에 갔다고 문제 얘기하더니 왜 말을 바꾸냐 이거 막 설전이 설전이, 벌어지고 예. 막 서로 막 싸우고 하다가 국힘 의원들이 다 퇴장해 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네. 근데 안 돌아왔다면서요. 저 끝까지 안 들어왔고요. 아. 그중에 이쪽 라인에 그 조혁신의 이혜민 의원이 네. 있었거든요. 네. 이혜민 의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했더니 그 박정훈 의원이
책상을 손으로 막 쳐서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네. 때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국감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YTN, 이제 TBS 이슈는 자기들한테 그 유리한 찌질-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속이 스트레스 타들어갔어요, 잡아서.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지금 네. 하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와.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되니까 저는 진짜 화가 막 네. 부글부글 그럼 다시 나더라고요.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날을 잡아서 열기로 그러니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번 더 하자고 얘기했네요. 그래도 늦게까지 다 네.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MBC 말씀해 주시죠. MBC 네. 역겹다. 역겹다 가겠습니다. 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박문진 자화자찬 역겹다. 어떤 얘기죠? 근데 이제 KBS와 MBC, EBS 이렇게 국감이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에 이제 박문진에 대한 거에 집중을 계속해갖고 MBC가 이제 편파 방송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계속 주장을 했고 이제 박문진 이사장도 원래 되게 이제 조용하신 분인데 그날은 하도 이제 공격을 세게 하니까 이제 막 서로 설전을 벌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박문진 이사장이 처음에 업무 보고 그 인사말을 하면서 어쨌든 그동안 MBC 신뢰도나 뭐 영향력, 뭐 열동률 이런 게 계속 1위를 차지한 그 수치들도 계속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정훈 의원이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역겹다. 뭐 이런 되게 세게 얘기한 발언을 거죠. 한 그게 거예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네. 박충건 의원은 이제 너무 뻔뻔하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니까 그걸로 이제 박문진 이사장이랑 국힘 의원들이랑 또 설전이 됐고 이제 네.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뻔뻔하다 좀 심한 얘기 아니냐. 그래도 이제 한참 이제 연세가 드신 위원장과 젊은 박충건 의원에서 네. 나이 몇이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최민희 위원장도 나이 몇이냐 하고 약간 좀 뻘쭘하니까 네. 지금 나이가 몇 따지냐 막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본인은 장유유서를 아, 몸에 배워서. 몸에 배워서 그런다 이렇게 넘어가곤 했는데 하여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우리 계속해서 MBC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했죠. 평양성. 네. 뭐 자. 심지어 국힘의원은 그 MBC 신뢰도 조사 1위 여러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자기는 안 믿는다. 아,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게 MBC가 그런 신뢰도나 막 이런 게 떨어졌을 때는 네. 그걸 갖고 막 막 공격들 뭐라 했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MBC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뭐 실제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거 이제 싹 버리고 그날은 보니까 또 이제 시청률이 진정한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민 사장도 KBS 뉴스 시청률이 사실 지금 1등이다. 이렇게 갖고 얘기하고 나 그날 좀 충격 먹었던 건 KBS의 어떤 공정방송 이런 얘기하니까 박민 사장이 약간 자신 있다고 그랬나? 공정방송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얘기를 네. 했었어요. KBS 시청률이 지금 1위예요? 뉴스 이게 시청률은- 뉴스 네. 시청률은 그런데 이게 뭐 우리 경제 지표로 봐도 그렇지만 기저 효과라는 게 있어서 한때 불황이면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시청률이라는 게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 전반적인 시청률 하락 추세이지만 네. 이 과거에 있었던 1위에서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9시 뉴스 시청률이 3.9%가 나왔어요. 원래 얼만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한 아. 7, 8%는 나오는데 네. 어제는 또 도망갔네요. 3.9% 나오니까 어제 야구 축구 중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어제 또 뭐 그 같은 시간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은 M이나 S는 MC는 또 잘 나왔어요, 큰 또.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네. M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어제는 저뭐 시청률 수치 뭐 매일 보질 않는데 어제는 뭐 대략? 6.8인가 뭐 나왔는데 어제는 이제 KBS에서는 축구 중계라고 네. 이제 SBS는 야구 중계를 한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9시 뉴스는 정시에 들어갔고 뭐 이런 약간 변수들이 있긴 했는데 네. 이제 야구 중계와 축구 중계를 하는데도 MBC 뉴스 시청률이 잘 나온 걸 갖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평가하는 거고 KBS는 또 그 핑계를 대면서 이제 네. 안 나왔다고 할 텐데 뭐 시청률이라는 건 계속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니까. 근데 이 추세 자체가 KBS 뉴스 시청률은 MBC, SBS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치였어요. 9시 뉴스 시청률이 훨씬 높았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점점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고 MBC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제가 거죠. 만약에 KBS 기자라면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타들어가죠. 한 번 이렇게 딱 추락하는 거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굉장히 힘들어요. MBC 10년 걸렸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근데 자, M 본부장님 네, 임명동의제 관련해서 참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요.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가르친 영상 공영방송에서 사장 한 명 바꿔서 완전히 회사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KBS의 상황에서 파악을 했는데
내부의 공정방송이란 근로조건이란 것은 내부 구성원들과의 토론과 견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건데 아까 사례에서 봤듯이 공정방송위원회나 편성위원회는 사장이 안 열면 그만인 거잖아요. 강제 조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명동의제가 아니면 사장의 저런 무법 경영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란 것 단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인데 공영방송의 정권이 사장 한 명 바꿔서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이 구조, 이거 다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는 임명동의제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그날 발언 기회가 진짜 없었어요. 이건 근데 이제 지금 KBS 이슈가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혜진 수석이랑 박사영 본부장이랑 기술협회장님이랑 계속 이제 질문하고 MBC는 지금 약간 집행정지 되면서 약간 좀 평온해지니까 MBC에 대한 질의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발언 기회가 이제 끝에 왔길래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인사권 침해다 이런 박민 사장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 뭐 임명동의제는 그래.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이랑 토론할 수 있는 게 뭐 공정방송위원회나 편성위원회 같은 기구거든요. 그거를 계속 뭐 10번인가 뭐 요청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연 거에 계속 열지를 않아요. 그럼 토론하자고 하는데 열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민 사장 하나 딱 앉히고 자기 마음대로 보직 다 바꿔버리고 노조에서 얘기하면 토론 안 하고 임명동의제 하니까 이거는 거부하고 이러면 진짜 사장 한 명 바꾸면 맘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임명동의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2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박현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케인님이 송 지부장님 기운 팍팍 이렇게 힘 주시고 감사합니다. 새로 보이는 이름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순자 엄빠님께서는 뭔가 고구마 먹다 꽉 막힌 느낌이었는데 동치미 마신데 아주 신기했다고. 무궁화님도 금요일 시간이 어떻게 되시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금요일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제 시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금요일에 바쁘고요. 네. 언론학사가 12월 2일부터 11월 11월 2일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몇 시에 시작하는 거죠? 2시. 4시? 네. 아가씨? 근데 KBS 시민문화재 이번 주 KBS 금요일에, 시민문화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 반 네.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앞에서 열립니다. 구하자 KBS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 큼티분들 다 가십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KBS 주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IC 이거 뭡니까? 아이씨. 일단 아이씨. 어제 저희 뭐 제작 자율성 침해, 그러니까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질의가 얘기들이 있어요. 많았는데 네. 일단 저희 수석이 요 영상으로 어제는 주인공이 송지현 지부장이셨다면은 14일의 주인공은 조혜진 수석이었는데 저희 그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직접 지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제작본부장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사장께서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PD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월호 10주기 방송을 불방시키려고 하신 것입니까? 자가당착입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외상후 증후군에 의한 다양한 사건의 그걸 외상후 증후군을 보라고 해서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했는데 결국 나온 프로그램은 보고된 프로그램은 이제 세월호 10주기에 맞춰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요. IC 어디에 나와요? 아니, 어쨌든 뭐 사장이 네. 뭐 여전히 저희들이 봤을 때 말도 안 안 되는 되는? 얘기를 했고 이거는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면서 또 다른 의원이 물어봐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또 조혜진 수석이 답변을 합니다. IC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잘 들어보십시오. 네. 시간 조금만 멈춰주세요. 그 제작 코드에도 세월호 10주기 다큐라고 명명이 돼서 예. 발급이 된 것이겠죠. 그 코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PPT도 띄우고 그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시간 조금만 멈춰주세요. PPT를 띄우고 네. 다 그런 저게 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방송 저희들 거 나가요. 나가요. 네, 네.
저 조혜진 수석하고 한민수 의원하고 얘기를 하다가 잠시 좀 웅성웅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조혜진 수석 앞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저희 이재원 제작 일본부장이 답변을 하고 들어갔는데 조혜진 수석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할 얘기가 있다고 막 손을 들어요. 그런데 한민수 의원이 됐다고 이제 그냥 조혜진 수석 얘기 들으니까 아이씨 이러면서 앉아버렸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에는 안 들리는데 그 현장에서 거기서 다 이제 들리죠. 들렸던 거였죠. 예. 예. 네, KBS 제작본부장 이재원 씨가 아이씨라고 그 했던 세월호 거예요. 다큐 불방시켰던 주인공이었죠. 정선에 그래서 영향 미친다고. 사장이 이제 사과까지 했고 네. 뭐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는 있으면서 제일 좀 짜증이 나고 쪽팔렸던 게 뭐 이호찬 본부장도 계셨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있었지만 네. 저희 경영진 본부장의 수준이 너무 후진 거예요.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오죽하면은 노종면 의원도 막 얘기를 하다가 아니 KBS 본부장도 도대체 왜 이러냐고 역정을 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아마 동영상을 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혹시 될까요? 네, 네. 준비된 건 다 보시죠. 틀어주시죠. 편성을 준비하는 동안에 구성원들하고 갈등이 많았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죠.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만 좀 있었어요. 찬성한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주변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해당 제작팀에 질문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거는 제작이 아니고 구매라서 해당 팀에 이런 거 편집할 일 있으면 편집하고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근데 왜 본부장이 직접 편집을 합니까? 제가 직접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저는 그때 참관하러 갔고 그래 누가 했습니까? 그때 그 저기 직원 외에 또 프리 편집 요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프리랜서 편집 요원이 예. 본부장님 지시에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 지시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4.3 덜어내라는 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 종교 부분 덜어낸 거 누가 덜어내라 그랬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 KBS 본부장들은 왜 이렇습니까? 예, 요 그래서 네. 너무 좀 진짜. 부끄러웠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뭐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KBS의 지금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게 그 14일 국감에서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네. 나비 부인 튼 거 있잖아요. 8.15 때. 근데 8.15 나비 부인 튼 게 KBS가 보통 밝혔던 거는 그 올림픽 중계 때문에 원래는 일찍 틀려고 했는데 이제 올림픽 미뤄져서. 일정 때문에 미뤄져서 8월 15일 날 했다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김우영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편성표를 자기가 확인해 봤더니 7월 12일인가부터 이제 8월 15일에 하는 걸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비 부인 녹화를 6월 말쯤 했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올림픽 때문에 미뤄졌다라고 하면 올림픽 때문에 미뤄진 근거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못 내놔. 그래서 애초부터 8.15에 내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네. 이건 뭐 영업비밀이어서 낼 수 없다고. 갑자기 얘기하고 영업비밀. 또 근거는 안 내놓고. 그러니까 막 그걸 뒤에서 본데 너무 답답해. 네. 북동님께서 언론화사 너무 좋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각자 이제 국감의 명장면들,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언론을 아끼지만 이 국감을 계속 팔로우업해서 따라가기에는 많이 버겁고 바쁘고 힘들거든요. 이렇게 또 우리 큼티분들이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마지막으로 국감에 본인이 가장 생각했었던 KBS 위기극복 하려면 사장을 위협보고 사장이 내부를 KBS 지금 사내 이게 방송이 지금 나오고 물악기라고 하는 있습니다. 거예요 지금. 아? 물 아끼라고? 물 아끼라고. 아 진짜요? 물이요? 물. 아, 전기 아끼고 환경을 하라고. 생각하는 KBS. 네, KBS 조직원들이 이렇게 물과 전기를 네. 아끼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명장면 있으신 분 소개해 저요.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10월 7일 날 방통위 국감을 할 때 정동영 의원이 방통위 나와 있는 그 증인들 다 일어나라고 했는데 시커멓게 양복 입은 남자 17명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게 방통위에 파견된 검찰, 경찰, 그다음에 감사원, 어머나. 국세청 이 관계자들, 직원들이 17명이 쫙 일렬로 네. 도열을 했어요. 네. 왜 이게 방통이냐, 이거 특별수사본부 아니냐라고 할 때
사실 지금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탄압, 언론 탄압에 가장 그 선봉대 앞장서죠. 역할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 단면을 딱 한눈에 보여주는 그 장면이 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가방의 국감은 안 10월 물어봐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자, 각자 다들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우선 TBS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절규가 담긴 영상이 있죠. 이호찬 본부장께서 그날 그러니까 본 다음에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가 너무 좋아서 네. 저희 전체 방에 올렸어요. 아, 네.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우리 네. 구성원들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와, 한번 들어보시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네. 한번 보고 올까요? 여야 정치권에서 다시 해야 할 이 사안입니다. TBS에는 이제 무슨 조례가 어떠니 미디어 재단이 어떠고 무슨 논리 싸움 뭐 방통위에서 정관 개정을 해주냐 안 해주지 이거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창조적인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TBS를 살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TBS의 직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인 희생양일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TBS의 정체성은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뒤로 한 채 정치방송, 편향방송이라는 좋은 글씨만 남겨져 버린 것 같아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허무함과 무기력함이 몰려옵니다. TBS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친구였고 동행자였습니다. 이러한 방송국이 하루아침에 정치적 도구가 되어 사라진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TBS 구성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심인지 그것을 봐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년 전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테러 없이 손발이 꽉 묶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TBS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째서 왜 TBS가 없어져야 합니까? 방송국 직원이기 전에 저희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시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정령 이대로 TBS를 회복시킬 작정이십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TBS 직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정 시민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TBS는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30년 이상을 함께 해왔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자리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BS가 오늘날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합리한 결정들이 있었고 무책임한 외면이 있었고 비상식적인 억압이 있었습니다. 저는 TBS가 불합리와 무책임과 비상식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는 것, 희생양으로 기록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은 TBS가 이러한 위기에도 결국은 살아남아 지금껏 그래왔듯 시민을 위한 방송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우리의 말이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우리의 호소가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간절함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두드리며 다시 목소리를 냅니다. 힘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더욱더 함께 힘내자고 말하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들이 공영방송 KBS를 지키는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상현 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 반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시민문화제가 열립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이제 쟁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통해서 KBS를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KBS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우리가 KBS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싸운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우리를 얼마만큼 지지를 해주실까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문화제는 일단 저희가 결의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저희의 결의에 호응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KBS에서 투쟁하는 저희들을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면 또 저희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KBS를 다시 올곧은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뒤에 바로 저희 이날 구호가 있는데요. 네. 용산 방송 거부한다. 네. 국민이 KBS다. 네, 네. 여기 함께해 주시는 시민들이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기에 참 좋은 날씨인 것 네.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4시 반에 또 긴급 국감 특별 언론 아싸를 준비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